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새 차이자 새로운 직장이 된 엑시언트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왔지만 화물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먼저 보시면 여기에 보통 다른 화물 하시는 분들 여기 신발장으로 하시던데, 저는 그냥 신발을 안 놓고 바로 올라갑니다. 문은 거의 90도로 열려서 올라가고요. 저는 문을 거의 90도로 여는데요, 90도로 열게 되면 여기까지 손이 닿아서 닿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열었을 때 한 여기쯤 손잡이가 있으면 좀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는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나온 르노 아반타임이라는 차를 보면, 옆에서 보면 미니밴 같이 생겼는데 투도어예요. 그래서 문이 상당히 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발한 힌지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럼 신형 엑시언트를 개발할 땐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을 보시면, 먼저 이쪽에는 암레스트가 없습니다. 오른쪽에만 암레스트가 있고요. 이쪽은 없는데, 그럼 팔을 거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운전할 때. 여기다 올리면 되지 않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사실상 올리는 각도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에 팔걸이가 좀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이쪽 부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팔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윈도우는 여기가 오토 업다운인데요. 오토 다운인데 다운만 되고 업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토가 업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쪽을 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여기는 짐칸 조명 버튼이 있습니다. 얼핏 보시면 여기를 누르면 버튼이 켜질 것 같은데, 여기를 눌러야지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버튼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다 이쪽을 눌러야지 전원이 켜지게 돼 있어요. 이쪽을 눌러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누르는 힘도 상당히 많이 들어야 되고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디자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이쪽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좀 불편해요, 이쪽을 눌러야 되는 부분이. 이쪽을 다시 오시면 여기는 조명 장치가 있고요. 여기는 안개등, 여기 밝기 조절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와이퍼 스탁 여기 있고요. 여기는 간헐식 조절 장치인데, 여기서 한 단계만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느리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핸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핸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트럭들은 이런 식으로 에어프레셔로 이걸 조절을 하던데, 요걸 하면은 풀어주고 이렇게 누르면 잠가주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타고 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요거를 걷어내고 운전을 타고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잠궈주는 장치인데요.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에어프레셔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수동으로 기계식으로 바꾸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겨울에는 이게 이상하게 이게 열렸다가 잠긴 버튼이 얼어붙었는지 이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눌러도 안 풀리니까 계속 이렇게 헐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고정이 되긴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변속기예요. 오토 변속기인데, 앞으로 가면은 D,
그 다음에 DM, 그 다음에 RM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D하고 R은 똑같은데, M이 뭐냐면 저단 변속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단으로 차가 변속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인데, 어떨 때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진흙탕에 빠졌을 때 쓰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모드가 누르면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퍼포먼스, 다시 에코, 스마트, 퍼포먼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솔직히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코라 그래서 딱히 연비가 더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퍼포먼스라 그래서 딱히 더 힘이 더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퍼포먼스일 때 변속을 좀 늦게 해준다는 느낌은 있어요. 저속으로 갈 때 변속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RPM 계속 방 올라가던데, 그래서 굳이 퍼포먼스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이퍼 같이 생긴, 요 깜빡이 같이 생긴 게 여기 뭐냐면 이제 화물차들이 있는 보조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보조 브레이크는 저도 승용차만 몰다가는 생소한 개념인데, 화물차들은 워낙 차체가 무겁다 보니까 경사로에서 내려갈 때 일반 브레이크에 더해서 보조로 브레이크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 차는 이건 배기 브레이크고요. 배기 브레이크고요. 차에 따라서는 제이크 브레이크, 그 다음에 리타더 옵션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리타더는 굉장히 제동력이 세진다고 하고, 옵션가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배기 브레이크인데, 배기 브레이크는 보시면은 1단, 2단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은 거의 느낌이 없고요. 한 2단계쯤 돼야지 조금 느낌이 납니다. 느낌상 한 10% 정도 가속에서 10% 정도 감속을 좀 시켜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자주 쓰면 또 엔진에 무리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제 엔진이 배기하는 거를 강제로 막아줌으로써 속도를 줄인다고 하던데, 그것도 엔진에 좀 무리가 간다고,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그렇게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동 변속기 기능도 같이 하는데, 밀면 단수가 내려가고 당기면 단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밀어서 단수를 내리면 힘을 좀 받겠죠. 그리고 오토와 매뉴얼인데, 오토로, 보통은 오토로 돼 있는데, 단수를 내렸는데 이 스스로가 차가 RPM이 높아지면 스스로 고단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매뉴얼 모드를 하면은 단수를 내렸을 때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한참 고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단으로 바꿨는데 지 스스로 아직도 힘이 모자라고 있는데 스스로 고단으로 올려버려서 다시 또 힘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거의 동시에 같이 씁니다. 매뉴얼 누르고 단수를 내리는 식으로. 자, 스티어링을 보시면요, 핸들을 보시면 먼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색깔이 많이 변색이 되어 있어요. 손가락이 자주 닿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색이 까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현대자동차에서 좀 개선을 좀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대차쯤 되면 이런 거는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는 조금 보기가 많이 안 좋죠. 보시면 왼쪽은 오디오 관련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스마트 크루즈 관련 버튼인데, 먼저 오디오 부분은 뭐 간단합니다. 이게 오디오 스킵, 그 다음에 볼륨 업다운, 그 다음에 오디오 보이스 커맨드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핸즈프리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요 오디오 볼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볼륨을 한 번씩 이렇게 똑똑똑똑 올렸다 똑똑똑똑 내리는 것보다는 노브를 내가지고 토로록 올렸다 토로록 낮추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낮췄다. 이거는 뭐 한 번씩 꼭꼭꼭꼭 눌러야 되는 게 좀 불편하고요. 뭐 신형 뭐 이렇게 밀었다 내리다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불편할 것 같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 있는데, 트럭들은 보통 고속도로 장거리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고정을 시켜주는 스마트 크루즈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요.
근데 이 차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은 솔직히 좀 스마트하지 않아요. 좀 멍청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요게 요소수 태워주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요소수라는 게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요소, 그 배기가스에다가 요소수를 첨가하면은 뭐 이렇게 검댕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숯검댕을 태워주는 기능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꾹 누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숯검댕을 태워준다고 합니다. 수동으로. 그렇게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이거 꾹 누르게 되면은 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거 꾹 누르면은 RPM이 한 1500 정도 막 올라가면서 엔진을 열을 가하는데 한 30분 정도 그런 식으로 공회전을 시켜주면서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방 추돌 방지 장치를 끄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인 킵 어시스트, 차선 유지 장치인데, 물리적으로 차를 핸들을 이렇게 조향을 해주진 않고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을 넘어가면 띠리링 띠리링 하고 경보만 올려주는 장치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참 편하겠는데 그 기능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다음 차에서는 나올까요, 그 기능이? 이 차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대형 트럭은 일반 차선을 꽉 물고 갑니다. 차선이 양쪽 폭이 거의 풀로 다 쓰고 가기 때문에 차선을 한눈을 잠깐만 팔아도 차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나 왼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래요. 일반 승용차들은 저 차선을 글쎄요, 차선을 한 60%, 70%만 차지한다고 한다면, 이 대형 트럭들은 차선의 한 90%를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잠깐만 눈을 팔아도 이 폭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 차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미세하게. 그게 굉장히 좀 피곤을 많이 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거 자동 보정 장치가 있으면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파킹 브레이크. 요거를 항상 채워줘야 돼요. 이게 오토라서 오토라서 주차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차가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거의 반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N에다 놔도 경사에 서 있으면 차가 뒤로 그래 흘러갑니다. 아래다 놔도 마찬가지고요. 기어가 들어가 있어도 차는 그냥 페달을 밟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때는 항상 이거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줘야지 차가 고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상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공조 장치, 오토, 온도 조절 장치, 그 다음에 여기는 풍량.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차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오디오 장치. 요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게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 일단 이쪽 버튼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선을 옮기면서 이걸 찾기가 조금, 버튼 찾으면서 누르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이 버튼 찾는 동안에 벌써 차는 차선을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점, 렉이 너무 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라디오, 미디어, 그 다음에 내비, 그 다음에 공조장치, 이걸 다 얘네들이 이 화면에서 띄워주는데, 이 화면을 누를 때마다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어떨 때는 인식을 아예 못할 때도 있어. 공조장치, 특히 공조장치의 경우에는 온도 조절 장치라든지 풍량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오토로 해서 누르면은 바로 화면에 떠야 되는데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참 걸렸다가 뭐 5초나 걸렸다가 그제서야 화면을 띄워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상당히 불편해요. 저는 이거를 그 고향 모터 스튜디오에 가서 거기에 보면은 액시언트 프로 트랙터가 있는데 거기는 뭐 일반인들도 타볼 수 있게 문을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이 컨트롤 장치를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도 굉장히 이게 렉이 심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양산 초기 버전이라서 이거는 실제 양산할 때 다 고쳐지겠지 했는데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너무 불편해 이것들이. 그리고 이 차에 내비가 있는데 내비는 진짜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뭐 다른 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트럭 운전사들 다들 여기 보면 화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놨는데 실제로 이 내비를 쓰시는 분이 있는지. 일반 차들도 이 내비는 안 쓰지 않나? 더 이상 다 폰 내비 쓰지 않나? 약간 저는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고 안 씁니다. 굉장히 이건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렉이 일단 너무 심하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요. 지금은 빠릿빠릿하게 되긴 한 것 같네요. 미래 가치에 투자하세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는 굉장히 느립니다. 보시면은 해볼게요. 지금은 빠른 편인데 항상 모든 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고장난 게 있으면은 다 정상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후방 카메라예요. 이런 대형차들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건 뭐 워낙 유명한 사실이고 다들 아는 사실인데 이 차도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이 옵션인지 모르겠는데 저쪽에도 각도가 비춰주는 카메라가 있고 뭐 여기저기 각도 보여주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 차는 이 두 후면밖에 안 보여요. 요게 옵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 차에는 지금 있는데 좀 뭐랄까 왜곡이 너무 심하달까. 이 지금 차가 저 정도 거리에 있으면은 바짝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리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쪽 끝에 뭐 화면 저쪽 길 끝에 차가 있어서 차가 아직 멀리 있구나 생각해도 이쪽 거울로 보면은 바로 뒤에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거리 감각으로 하기는 거리를 감을 잡기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좀 가이드라인이나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좀 왜곡이 좀 덜 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특장하시는 회사들이 해주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겨울이나 이게 눈이 오거나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화면이 너무 더러워져서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뒤가 하나도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척 장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이퍼는 너무 심한가? 아니면 그냥 물이라도 좀 뿌려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대형차들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 있는 기능들은 요거 이제 화면을 껐다가 켜는 기능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게 버튼을 누르는 버튼이면 좋겠는데 이걸 눌러야 되고요. 좀 불편합니다. 이거는 뭐 사륜 락 기능인다 저는 한 번도 안 써봤고요. 쓸 기능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오프로드.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것만 쓰고 있는데 이걸 켜게 되면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요 배기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배기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저걸 키면 브레이크도 밟았을 때 동시에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컵홀더인데 이 카메라 상으로는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컵홀더로 하기는 너무 왜소해요. 이거는 개발할 때 이건 무슨 종이컵을 기준으로 이 디자인을 한 건지, 다른 차 사진을 보면 순정 사진을 보니까 뭐 재떨이가 있긴 하던데 한 요 정도 됐던 재떨이. 일반 컵들을 여기다 놓으면은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운전하다 보면 이게 그냥 툭 빠져. 뭐 회전할 때 보면 툭 빠지고. 그리고 이 정도 높이가 되는 걸 여기다 억지로 끼우면 이 공조 장치가 이게 간섭이 일어나서 조절을 못해.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딱 맞아요. 위치상으로 운전하면서 여기에다 컵을 놓는 위치가 딱 맞긴 한데 여기가 너무 왜소하게 디자인이 됐다 이거지. 컵이 좀 더 깊어야 되면서 여기에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저도 제품 디자인 전공을 했고 이런 상품 개발 분야에 있어 봤지만 이런 것들은 사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뭐 현대 디자이너 분들이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밑에 여기 수납함이 있는데 이거는 뭐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고요.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수납함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비상금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자잘한 거 놓는 곳이고, 여기는 무선 충전장,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 구멍인데 솔직히 이것도 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무선 충전 장치는 일단 핸드폰을 여기다 넣게 되면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비를 못 쓴다는 단점이 있고요. 글쎄요, 저는 뭐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긴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써봤던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뭐 USB를 꽂을 수 있고요. 여기는 서랍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은근히 잡동사니 같은 거 많이 넣을 수 있고요. 굉장히 요거는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 바닥하고의 높이가 너무 차이가 안 나서 여기 뭔가 얹으면은 자꾸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카페트가 고정이 안 돼. 그냥 쓱쓱쓱 미끄러지는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다가 보면 카페트하고 이렇게 뭐 물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운 재질로 해놨나. 모양도 이렇게 딱 맞게 해놨는데 좀 안 미끄러운 재질로 하든가 아니면 고리를 만들어주든가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가습기예요. 가습기인데 이게 왜 있냐면, 그래서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눈, 코, 입, 얼굴이 그냥 바삭바삭 마르는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가습기를 하나 제가 지금 사놨는데 글쎄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컵홀더가 있고요. 이건 에어클리너, 저는 에어클리너 설치해 놨고, 이쪽은 충전기. 이쪽을 열면은 피크닉 테이블이 있어요.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차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처음 봤네. 차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건 쓰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씁니다. 요건 조수석이고요. 조수석은 요걸 눕힐 수도 있고 얘를 눕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운전석인데 개인적으로 얘는 저는 굉장히 운전을 좀 눕혀서 하는 편이라서 요게 좀 한 칸 정도, 두 칸 정도 좀 뒤로 더 갈 수 있고 뒤로 더 눕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매트리스가 지금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이 매트리스 공간을 좀 줄이더라도 어차피 저기는 머리만 넣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지금 최대로 뒤로 민 거거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뒤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보시면은 허리 조절 장치, 이렇게 블룩블룩 누르면은 앞으로 이렇게 쑥 나왔다가 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열선,
관계 조절하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랍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긴 뭐 여러가지 잡동선이 놓고 뭐 쓰레기통 쓰긴 하는데, 이게 냉장고인 옵션인데 있긴 하던데 저는 옵션은 아닙니다. 뒤는 이렇게 침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누워서 이런저런 라디오나 이런 거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명 장치, 그 다음에 천정에는 에어컨 있고요. 그 다음에 서랍. 이건 타코미터라 그래서 트럭들은 이렇게 운행 기록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차를 인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좀 배워야 되는데, 약간 이거는 정부에다가 트럭 운행 기록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쪽에 있는 것보다 자주 안 쓰는 기능이니까 여기다 놓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뭐 서랍 같은 거 뭐 꺼낼 수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이거는 자주 안 쓰는 부품이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여기나 저쪽 끝에 가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선바이저가 있는데, 선바이저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거울을 붙여놨어요. 이게 거울이 기본으로 달려있는 거울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작아. 여기서 보면은 얼굴도 제대로 안 비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트럭커들이 굳이 뭐 얼굴 볼 일이야 뭐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막 머리 헝클어졌나 이런 거 볼 때 굳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선바이저, 다시 말씀드리면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만큼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이렇게. 이게 너무 작아서 운전을 하다 보면 햇빛이 여기 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게 여기에 있으니까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더 심한 경우는 참 얄밉게도 여기에 햇빛이 딱 들어가는 때도 있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햇빛이 있으니까 선바이저를 도무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렸으면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게, 지금 보시면은 이 디텐트라 그러던데, 딱 서는 각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고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고정이 안 돼. 여기서 고정이 돼요. 그래서 딱 내가 세우고 싶은 데는 여기인데, 이게 운행을 하다가 막 차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 혼자서 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각도는 여기가 아닌데 여기서 고정을 하고 싶은데, 여기다 고정을 세워 놓으면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다 보면 지 혼자서 이렇게 그냥 팅 이 위치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디텐트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다른 일반 승용차는 없는데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닫을 때야 필요하겠지. 근데 뭐 여기 내려오는데 뭐 여기서 고정시킬 게 뭐가 있나? 그냥 일반 차처럼 여기다 세워두게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 없는 기능이 더 불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선바이저가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유용해요. 옆에서 아침에 보면은 해가 저쪽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는 딱 막아주는 게 요런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형들은 이거 카메라로 대체가 되던데, 요게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리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연비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일단 시야를 많이 가리는 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눈의 동선이 이게 은근히 길어요. 이게 이쪽으로 하고 저쪽은 더 길죠. 고개를 완전히 90도로 돌려야지 저게 보이니까. 아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 트럭들은 폭이 넓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시선을 잠깐만 다른 데로 돌리면 차가 차선을 어긋나는 경우가,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동선들을 줄일 수 있는 게 카메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글쎄 뭐 써보진 않았지만 이런 벤츠나 그런 차들을 카메라로 된
그 차들은 화면이 이렇게 커다랗게 있던데 굳이 카메라 이렇게 클 필요도 있나 싶기도 해요. 그냥 일반 정도 크기 정도 되면은 여기 이쪽에 카메라가 있고 뭐 이쪽에 카메라가 있든지, 뭐 요즘 차들은 이렇게 커브 디스플레이처럼 하나의 그냥 디스플레이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뭐 신형 엑시엔트에는 벌써 그게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뭐 제 느낌상 뭐 엑시엔트가 나온 지가 이제 슬슬 후속 모델이 나올 때가 됐나요? 개발이 다 끝났나요? 지금 2020년 2월 시점에, 지금 시점에 벌써 개발이 끝났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품평회도 있었다는 소문도 얼핏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솔직히 품평회 같은 거 가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싶긴 한데, 실제 또 그런 제품을 개발했던 입장에서 이런저런 개선을 좀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신형 엑시언트 개발이 벌써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만약에 현대 개발자들 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불편함들이 있구나 정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요. 자, 일단 크루즈 컨트롤, 트럭들은 크루즈 컨트롤이 확실히 필요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래서 이제 차 간 앞차의 거리를 재어서 이제 거기 맞춰서 차간 유지를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기 전원이 키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세팅이 됩니다. 이 트럭들은 이제 90km의 최고 속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90km 더 이상은 밟지는 못하고요. 뭐 90km라든지 뭐 70km라든지 80km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차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게 되죠. 그러다가 차가 앞에 있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차가 이제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그 차를 인식을 해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거를 인식을 해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너무 멀리 있는데도, 너무 멀리 있는 차를 바로 앞에 있다고 인식을 해서 또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굉장히 차가 울컥거리면서 굉장히 불쾌한 승차감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왜 이런 식으로 밖에 이걸 차를 못 만드나, 이게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회사일 텐데 아직 상용차 부분에서는 노하우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굉장히 좀 잘 못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앞차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멀리 있는 차들을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가까운 데로 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인데, 뭐 멀리 있는 차들을 갑자기 뭐 가까운 차를 인식해서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뭐 하여간 뒤죽박죽이에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참 솔직히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이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점은 캔슬 기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크루즈 컨트롤 전원을 켜고 예를 들어 속도를 80km에다 세팅을 해놨어. 그래서 붕 가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끄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속도를 기존에 저장했던 속도를 계속 저장을 해놓고 일시적으로 끄는 기능을 캔슬이라 그러는데, 이건 보통 차들은 다 있거든요, 캔슬 버튼이. 근데 이 차는 캔슬 버튼이 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캔슬이 돼요. 그러면은 화면에는 뭐 크루즈 컨트롤 80km는 계속 살아있고, 그래서 이 리줌 버튼을 누르면 다시 뭐 70km를 가다가 리줌 버튼을 누르면 80km 다시 차가 봉 80km 맞춰서 올라가는데, 이 차는 그 기능, 캔슬 기능이 없으니까 굳이 이걸
꺼야 된단 말이지. 끄면은 기존에 저장해놨던 속도 기능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 90km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90km를 다시 또 엑셀을 밟아서 90km 올린 다음에 그제서 또 세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캔슬을 하려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부분 밟으면 되지 않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뭐 80km 세팅해 놓은 속도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그냥 손가락으로 잠시 캔슬을 했다가 다시 키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조금 희한한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크루즈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인 보통 쓰는 크루즈 컨트롤, 뭐 80km에 맞춰 놓으면은 80km 가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크루즈 컨트롤 1, 크루즈 컨트롤 2가 있는데, 요게 이걸로 변환을 시키거든요. 근데 뭐 설명서 상에서는 이 국내 지형에 맞게 오르막이면 오르막, 내리막이면 내리막, 자기가 알아서 GPS에 따라서 속도를 5%에서 10%까지 줄여주는 모드라 그렇게 하던데, 실제로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르막길에서 80km 맞춰놨는데 10km를 줄여준다 그러면은 뭐 72km를 맞춰준다는 건지, 내리막길에서 뭐 72km를 맞춰준다는 건지, 5%를 줄여준다는 게 또 무슨 뜻인지, 그게 또 왜 필요한 기능인지, 이게 굳이 필요한 기능인가, 아니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이 크루즈 1, 크루즈 2, 이 버튼이 굳이 어떤 기능인지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 그냥 캔슬 버튼이 차라리 낫지 않나 싶습니다. 뭐 나름 연구를 해서 이 새로운 기능을 넣은 것 같긴 한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엔진 모드, 이거 세팅 모드로 변환하는 장치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